금방추 속근이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요렇게 좀 빵빵한 애가 있고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얄쌍한 애가 있는데 깊게 설명을 하지 않을 텐데 간단하게만 말을 하면 얘처럼 이제 빵빵하게 되어 있는 애를 우리가 주머니 섬유, 핵 주머니 섬유라고 얘기를 하고요. 구형으로는 핵낭, 주머니를 뜻하는 낭, 핵낭 섬유, 이제 핵 사슬 섬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핵 주머니 섬유와 핵 사슬 섬유가 있는데 뭐 1A 신경과 2G 신경이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 게 어디가 조금 더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뭐 그런 내용도 있어요. 속도와 길이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 더 민감성, 센서티비티가 다르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신경외부 생리학에 가면 제대로 배워야 되는 깊게 배워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한번 보실 친구들은 잠깐 멈춰놓고 보도록 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머슬 스핀들 금방추가 어떻게 자극을 받는지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운동 치료에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극받는 기전, 자극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첫 번째로는 이제 신장 반사가 일어날 수 있으려면 신장 자극이 있어야 됩니다. 자극이 먼저 일어나게 되죠. 우리 이거 잘 알고 있죠? 이제 망치로 파텔라 텐던, 파텔라 리가먼트를 땅 때리게 되면 신장 반사가 일어난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얘를 땅 때리면 이렇게 망치가 와서 땅 때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근육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게 왜 늘어나느냐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은 이런 형태로 파텔라 텐던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얘가 딱 맞게 되면 어떤 형태로 변하냐면 약간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빨간색과 주황색, 원래 있었던 주황색과 빨간색을 비교하자면 빨간색이 조금 더 길이가 늘어나게 됐죠. 아까 주황색 형광펜으로 두 번째 기억할 점에서 적도 부위가 늘어나게 되면 이제 파이어링, 발화가 일어난다, 발동이 된다 라고 교수님이 설명을 했었어요. 파텔라 텐던이 늘어나게 되면서 위에 있는 근육을 쿼드리셉스 머슬이 되겠죠. 쿼드리셉스 머슬을 좀 끌어지게 만들다 보면 쿼드리셉스 머슬 자체가 넙다리 네갈래근 자체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렇게 늘어나게 되면 근육들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면서 금방추 속근에 있는 적도 부위도 늘어나게 되겠죠. 늘어나면서 이제 아까 말했던 1A D신경, 2 D신경이 발동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이쪽을 보게 되면 땅 때렸을 때 얘가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 쿼드리셉스 머슬은 이제 머슬 스핀들이 발동이 돼서 자, 여기 있는 곳을 보세요. 이렇게 머슬 스핀들이 있는 센서리 너브가 쭉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척수에 들어가게 되면 시냅스를 통해서 이제 알파 모터 뉴런이 흥분하게 되어서 쿼드리셉스 머슬을 수축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보면 이렇게 해서 쿼드리셉스 머슬을 수축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쿼드리셉스 머슬 넙다리 네갈래근이 수축하게 되면 니의 액션은 어떻게 되죠? 니는 올라가게 되겠죠. 니 익스텐션이 만들어지게 되는 이제 기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반사적인 기전은 뇌까지 올라가지 않고 반사궁이라 그러죠. 반사 스파이널 레벨에서 일어나게 되는 반사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딥텐더 리플렉스는 뇌로 올라가기보다는 이렇게 스파이널 코드 안에서만 이제 일어나게 되는 반사가 많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전은 근육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금방추가 발동된다라는 게 첫 번째 기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을 확대해서 보다 보면 이런 식으로 필라멘트로 구성되어 있고 얘네들이 이쪽을 보면 신장된 상태에서 근육을 수축을 하게 됐을 때 이렇게 화살표 방향대로 되게 되면 이렇게 근육이 수축을 하게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하고요. 여기 있는 이 그림
이 그림 모습을 잘 기억을 해두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 그림에서 보면은 아까 전에 보여줬던 그 형태로 되어 있는 그 액틴과 미오신의 필라멘트로 인해서 이제 슬라이딩 가설이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진 모습이 있는 곳은 금방추 바깥근이라고 하는 요놈들 다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다 이렇게 잘려져 있죠. 잘려져 있고 즉 Z선이 형성되어 있다. 살코미오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안쪽에 있는 금방추 속근도 보게 되면 아까 말했던 뭐 적도 부위와 극 부위를 얘기했던 그 부분의 중심부를 제외하면 옆에 부분, 이제 가 쪽 부분은 똑같이 이제 근절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요 형태를 가지고 있는 모습은 금방추에서 바깥쪽에 있는 얘네들 그리고 금방추 바깥근 얘네들은 다 이제 필라멘트 가설처럼 수축이 될 수 있고요. 안에 있는 요 놈은 수축을 할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을 해두고 지금 내용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다 기억했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두 번째 기전이에요. 이제 감마신경에 의해서 금방추 속근이 수축할 수 있어요. 어떻게 수축을 할 수 있냐면, 자, 여기 감마신경을 보게 되면 수축을 하라고 해서 이제 근육이 수축 명령을 내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금방추 속근에 있는 바깥쪽,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할게요. 감마신경은 날신경, 운동신경인데 근육 쪽으로 뻗어져 있는 운동신경, 날신경인데 이 날신경이 지배를 하는 근육은 금방추 속근이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금방추 속근을 지배를 하는데 금방추 속근은 가운데 부분을 수축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옆쪽에 가쪽 부분에만 수축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기 부분에 신경 지배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신경 지배가 돼서 수축을 해 라고 명령을 내리면 수축을 하겠죠. 근데 그 모양새가 이쪽 부위만, 가쪽 부위만 수축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수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안쪽은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해됩니까? 다시. 자, 얘네 부분들이 수축을 하게 되면 이 가운데 부분들은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여기서 가끔 있던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를 기점으로 이제 감마신경이 쭉 내려와서 야, 금방추 속근 수축해 라고 해서 이쪽 부위를 수축하게 만들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 있는 이제 근육들이 이렇게 화살표로 수축이 되기도 하지만 이쪽에서도 수축이 되겠죠. 여기는 보지 말고요. 이쪽만 보게 되면 이렇게 수축을 하게 되면 이 선이 그래도 조금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서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게 올라가면서 지금 요 사이, 요만큼의 사이만큼 이쪽에 있는 얘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더 늘어나게 될 수 있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감마신경이 수축하게 되면 금방추 속근이 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원의 질신경과 투 질신경이 또 발동이 돼서 여기 투 질신경도 발동이 돼서 다시 이제 CNS로 척수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알파 모터 뉴런과 감마 모터 뉴런 흥분해서 근육 수축하게 만들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또 얘네가 흥분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를 감마 루프 리플렉스, 감마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이거는 임상에 나중에 나가게 됐을 때 혹시라도 이제 듣게 돼서 뭐 공부를 해야 되거나 필요한 게 있다, 스터디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하라 그런다 라고 하면 지금 저랑 배우고 있는 이 운동치료 교재를 지적지적거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감마신경에 의해서 금방추 속근이 수축할 수가 있다 라는 걸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금방추에서 중요한 것은 금방추 속근이고요. 금방추 속근은 이제 들어가는 신경 두 개와 이제 나오는 신경 두 개 중에 한 개가 금방추 속근을 지배하죠. 우선 들어가는 신경 두 개는 1A 들신경과 2 들신경이 있다라는 것. 1A 들신경은 이 적도 부위에 분포가 많이 되어 있고 2 들신경은 이제 극부위, 좀 끝부위에 분포가 많이 되어 있다라는 걸로 해서 들신경은 정리했고요. 이제 나오는 신경, 우리 CNS에서 나오는 신경인 두 가지 신경이 있는데 금방추 속근만 보자면 감마신경이 지배를 하죠. 알파신경과 감마신경 중에 감마신경이 금방추 속근을 지배하는데 이 금방추 속근의 지배를 하는 부위는 이제 금방추 근육 전체적인 근육들 중에서 가쪽 부분에 있는 부분을 지배를 하고 수축이 되게 되면 이제 끝부위가 수축이 되게 된다라는 걸 그림으로 봤고요. 알파 신경은 어디로 가서 수축을 시킨다? 금방추 바깥근에 가서 수축을 시킨다라는 것까지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그 알파 신경과 감마 신경 직경의 차이가 좀 있겠죠. 알파 신경이 조금 더 직경이 크겠죠. 그렇다면 좀 더 전도 속도도 빠르고 아무래도 이 알파 신경이 조금 더 우세하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알파 신경이 좀 우세하게 근육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 직경에 대한 내용 알파 감마, 알파 베타 감마 그 순서대로 직경이 형성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한번 이번 기회에 신경외부 생리학책을 다시 한번 들춰보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요. 자, 금방추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됩니다.